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로봇 시리즈 2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왔고, 제가 이제 지금 요 보시는 표는 정리한 내용인데요. 어,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NFT 쪽이 이제 그 위메이드가 게임 성공하면서 이제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돈을 버는 그 형식의 이제 게임이 이제 글로벌 흥행을 하면서 이 NFT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폭했죠. 그래서 뭐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사업을 펼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같이 이제 동방급등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술들을 이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융복합돼 있고 또 연결돼 있고 또 이제 같이 결합된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게임, 메타버스, NFT, 이제 블록체인 형태,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유리한 면에서 또 올리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군집을 이루게 됐죠. 위메이드로 시작해서 막 완전 퍼져가지고, 막 블록체인 기업들까지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또 이제 가상화폐까지 또 동방급등하는, 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모두 연결돼 있고 융복합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어떤 테마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융복합 산업이다 보니까 이 군집을 이루는 형태가 이렇게 막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NFT 관련주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이 다 연계된 이런 쪽을 다 같이 보면서 에, 종목들도 찾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로봇 관련된 어떤 학습을 하면서 이게 로봇에 한정된 그런 분석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좀 이해하게 됐고, 그 AI죠 결국은. 이 로봇의 어떤 발달은 이제 하드웨어 단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결국 그 인공지능이죠. 그 이제 뇌에 해당하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이 인공지능, 뭐 시스템 반도체 발달이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같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봇이 학습을 해야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이제 로봇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도 되고 막 뭐 집에서도 뭐 어디 벽에 부딪히지 않고 어떤 가구에 부딪히지 않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고, 그렇죠?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결국 스마트 팩토리하고 연결되고,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로봇이 활용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학습이 필요한데 그게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거죠. 정보와 빅데이터들이 인공지능으로 학습되면서 결국 로봇의 어떤 그 진보가 일어나는 거고 기술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 모빌리티 로봇이 자율주행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율주행은 거의 뭐 같은 개념이고, 결국은 이제 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지연이 없어야 돼요. 초저 지연과 굉장히 초고속, 그렇죠? 데이터들이 막 지연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버퍼링 막 일어나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게 막 지연이 발생하면 큰일 나겠죠. 교통의 문제고 또 인간의 안전의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온다는 거는 안전의 문제도 같이 이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이 필요하고 초저지연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5G와 6G가 이 상용화가 돼야 되고, 이게 기반으로 이제 인프라가 깔려야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이런 기술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 6G 연구하고 있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게 하는 게 저궤도 위성 통신. 5G, 6G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정말 저개발 이런 데는 뭐 어떻게 거기 뭐 안테나를 세우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제 가난하고 한데 그냥 위성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이 향후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당연히 우주 항공 산업이 발달해야 위성을 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연결돼 있고 이 산업이 음, 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로봇에 대한 깊이 있게 좀 파다 보니까 야 이건 로봇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 아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전 세계 이제 특허권을 이제 거는데 인공지능 뭐 로봇 빅데이터 뭐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뭐 다 같이 묶어서 이제 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로봇을 어떻게 보면 양산해가지고 뭐 미국에 판다, 뭐 10만 대를 판다 할 때 로봇에 대한 어떤 특허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기술이 다 연결돼 있고 전부 필요하다.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해하려면 작년 말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NFT,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움직였던 그 현상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로봇 브랜드 삼성봇이라는 브랜드를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상표권을 이제 등록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됐죠. 결국은 이제 상품의 이름입니다. 삼성봇 딴 데서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름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미국과 캐나다에 팔겠다는 거죠. 이게 특허권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상표권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 대량으로 팔겠다, 수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의 양산화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입는 주행 로봇 잼스 힙, 그 제품이 이제 첫 제품이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가정용 로봇 시장이 11조 원이 넘어설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가시권에 들어온 어떤 양산의 어떤 흐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로봇 사업,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의 이제 브랜드를 삼성봇으로, 그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봇이라고 이제 하죠. 삼성봇으로 낙점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에 나선다. 그간 이제 삼성전자는 로봇 제품을 꾸준히 삼성봇으로 소개했지만 제품 출시를 위한 상표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상용화 추진으로 집 안팎에서 사람의 여러 활동을 돕는 가정용 로봇이 실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해서 미국 특허청 북미 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용 이제 로봇을 이제 팔겠다는 이제 취지 같고 이제 수순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TF팀을 이제 상시팀인 그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승격했고, 뭐 지금 뭐 M&A 관련된 얘기도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상용화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구체화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부품단의 어떤 기업들 선정 작업에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게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삼성봇에 대해서 산업용 로봇은 물론 외골격 로봇, 로봇 청소기, 가정용 조리기구, 휴머노이드, 서빙 로봇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꾸준히 뭐 삼성전자는 CES에서 이렇게 또 뭐 가정 생활을 돕는 일상생활을 돕는 이제 로봇을 발표를 해왔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보여줬습니다. 뭐 깨워주고 반려동물 옷도 뭐 이렇게 뭐 얘기해주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돕는 형태 음식도 갖다주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계속 시연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양산 단계다.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노인, 어린이, 반려동물들을 살피는 그런 어떤 볼리라는 굉장히 좀 공 같은 돌아다니며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석구석 이제 막 도와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보조 이제 그 보행 보조 로봇이죠. 그래서 착용하면 이제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굉장히 잘 걸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뭐 한 10% 20% 힘만 줘도 뭐 과거에 100% 힘이 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직접 뭐 착용해보면 이제 알겠죠? 이게 이제 아마 양산을 가장 먼저 하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제 급속도로 양산이 되는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시장의 규모 자체도 판매 기준으로 볼 때 지속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로봇 시장의 성장률은 뭐 10% 내외 정도로 높진 않지만, 예, 그 안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의 이제 그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협동 로봇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게 됐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 로봇 이제 유형별 ASP 이제 그 평균 판매 단가 변화치를 보면 이게 낮아져야 결국은 보급화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산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일단은 산업용 로봇보다는 이 협동 로봇이 이제 가속화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일본이 이제 가장 부동의 1위로 이제 엄청나죠? 뭐 화나기라든지 가와사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의 뭐 이런 쪽으로 특허권도 거의 뭐 다 쥐고 있고 또 이제 판매량 부분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산업 로봇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생산 점유율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협동 로봇은 전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유니버셜 로봇이 이제 47%, 와, 거의 절반을 차지하네요. 덴마크 회사가. 그리고 이제 로봇 제조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센서, 모터, 이 부품을 거의 뭐 일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러 가지 부품 기업들에 대한 국산화 흐름들이 국내에도 많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 그것들을 성공한 기업들의 이제 높은 어떤 가치 상승이 좀 벌어질 걸로 생각이 돼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재들을 막 일본에 막 100% 의존하는 것들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산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높은 관심과 주가 상승을 보였죠. 동진 세미캠도 한 종목이었고, 뭐 SNS텍이라든지 FST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굉장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마 로봇 부품 관련주들도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국산화 전략을 펴고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부품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산업용 로봇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기보다는 협동 로봇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5년쯤 되면 협동 로봇이 34% 정도 되는 로봇 시장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2015년만 하더라도 뭐 산업용 로봇이 거의 100%, 협동 로봇은 1%였네요. 이게 10년 만에 34%면 엄청난 큰 성장이죠. 엄청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로봇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생산국이 이제 일본이라면 중국은 이제 최대 수요 국가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제 과학 기술을 굉장히 좀 도약시키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로봇 산업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 결국은 뭐 그 중국도 이제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이 로봇 시장을 키우는데 또 어떤 자극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은 그 옛날에는 그 2명까지만 나토로, 한 명까지만 나토로 했었구나. 근데 지금은 그걸 풀어버렸죠. 예. 고령화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산하 제한도 이제 풀어버렸는데, 로봇 시장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수요 국가 부상이 확대될 것 같고, 전 세계 이제 로봇 수요의 44%를 지금 중국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뭐 수출 활로라든지 부품단에 그런 것들을 뚫는 기업들은 굉장한 어떤 포텐셜을 아마 보이게 될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중국의 어떤 뭐 감속기라든지 뭐 부품을 이제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기업은 큰 어떤 상승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큰 로봇 수요 국가로서의 어떤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근데 가장 높은 밀도, 인구 1만 명당 로봇 대수의 부분에서는 한국이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어, 한국이 거의 다 수입을 하는 거죠, 대부분을. 예, 자체 조달이라든지 부품도 거의 뭐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급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가장 높은 밀도인데 로봇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는 결국은 자급도는 낮다. 로봇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정부는 한국의 로봇 산업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 추이는 이제 보시면 중국이 뭐 월등히 지금 많은 상황이고 한국이 뭐 한 4위 정도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 요 5개 국가가 로봇 시장을 이제 과점하고 있다. 설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 44%, 일본이 10%, 미국이 8%, 한국이 8%, 독일이 6%. 그래서 국가별 로봇 설치 밀도는 한국이 단연 1위, 싱가폴 뭐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가 한국이구나. 근데 그 관건은 자급화, 국산화, 그 부분이 되겠구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기업들이 유망하겠구나.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제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로봇 신문이라고 있더라고요. 로봇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신문이 따로 있던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로봇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로봇 기업들의 상장이 올해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이제 로봇 산업이 국내 로봇 산업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SBB 테크, 뉴로메카 이제 비상장에서 뉴로메카 리포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상장이 좀 임박한 것 같아요. 엔젤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트위니,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게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었죠. 뭐 그대로 이제 밀리긴 했지만 이 기업 이제 로봇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거 시장에 관심도가 높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 그리고 대기업의 로봇 사업 진출로 인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상장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나라도 30개 정도의 로봇 상장사를 30개 정도의 로봇 상장사를 갖추게 되면서 로봇 기업의 코스닥 시가총액도 7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기술의 어떤 도식도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로봇 관련주만 30종목이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 뭐 한 15종목 내외 정도 되고 뭐 빅데이터 AI 하면 이게 군집을 이뤄가지고 굉장히 그 섹터 단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야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상장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진출을 할까? 이런 어떤 행보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했어요. 지분 투자 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키우기도 하지만 그 빠른 진입을 위해서 또 특히나 이제 뭐 때문이냐면 특허권 때문이에요. 특허권.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이제 매년 R&D 비용만 한 500억, 600억씩 들어가는 그 적자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한 거는 이 특허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순식간에 이제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는 걸 택하는데 LG전자도 그랬고 로보스타 같은 것들 인수하고 로보티즈 이런 것들 지분 인수하고 KT도 이제 그 현대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에 500억 투자하면서 이제 10% 지분을 취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데 결국은 삼성도 이쪽에 대해서 이제 뭐 에브리복 같은 기업과 이제 특허권을 공동으로 이제 뭐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인수타진을 하진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 혹은 뭐 다른 대기업들도 에, 새 이제 로봇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경쟁입니다. 삼성도 이제 양산을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공식화하게 되면 LG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바빠지는 거죠. 예. LG도 이제 뒤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전 시장에서 이제 로봇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거기서 LG전자가 이제 뒤지는 거고, 예, 뭐 미국의 가전 회사들까지 이제 덩달아서 뭐 필립스, 뭐 월풀 뭐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가전 업체들이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생활 환경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양산화 선언한다는 거는 다른 기업들도 그쪽 기술을 높여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뒤지게 된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의 행보를 굉장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게 그대로 맞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중요한 이벤트는 양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선언, 그리고 부품사 선정 뭐 전부 다 이제 삼성이 만들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선정되는 부분들,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뭐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활한 조달을 받기 위한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어떤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을 공개한다. 그렇죠? 제품을 공개하고 이제 출시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을 이제 연상 이제 떠올리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실제화 됐을 때 이렇게 어떤 시장의 관심도와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미리 시나리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길목지키기 식으로 빵 떠가지고 뉴스 나고 해가지고 거래 튀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을 때 쥐고 있다가 빵 터지면 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뭐 물량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하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과는 다른 어떤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뒤늦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학습해가지고 그런 어떤 전략들을 세워놓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짚어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